다가오는 2022년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22년에 대한 전망치를 미리미리 체크하고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준비를 했느냐, 2022년 유망업종 중에 각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뽑은 22년 유망업종 탑5는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TV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진행할 건 무엇이냐면, 자, 현재 이제 연말을 앞둔 12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맞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연말 정산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과거 현재보다 미래가 우리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향후 22년에는 어떤 업종들이 좀 유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을 잡고 전략적으로 가기 위해서 딱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내년 유망 업종 탑5가 있긴 해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차후에 또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오늘은 일단은 뭘 할 거냐, 자, 증권사 리포트들 여러분들 좀 많이 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제 또 내년을 앞두고 각 증권사에서 22년에 대한 뭐 경제 전망, 증시 전망, 산업 전망에 대한 리포트들을 또 엄청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아요. 이거 다 보려면은 한 일주일 꼬박 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대신 여러분들이 그 수고로움을 하는 거를 제가 대신 읽고 요약 정리하는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준비한 거는 총 8개 증권사예요. 그래서 8개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좋게 본 업종은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가장 많이 좋게 본 업종별로 한 탑5 정도를 알아보도록 할 거고, 각 업종별로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은 또 어떠한 전망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싹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또 부자TV가 또 직접 제작한 다이어리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이어리 이렇게 라벤더 색깔 2022년 트렌드 컬러로 이쁘게 나왔습니다. 삶은 경주가 아니라 함께 가는 여행길이다 라고 나왔고요. 넘기면은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만든 캐릭터 스티커, 이번 주 이제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저랑 또 최코치님이 직접 자필 사인을 또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투 누구누구님 사인하고 행복되세요 이렇게 또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기 편하게끔 최대한 주식적인 컬러를 좀 빼고요, 메모장을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이어리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메모지가 많아야 쓰기가 좋고요, 일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쓰게끔 딱 잡아 놨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처음으로 광고가 들어왔어요. 카디언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썬팅 틴팅 업체인데 처음으로 또 광고가 들어왔다라는 거, 이 부분도 또 차후에 자세하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1위가 반도체로 나왔어요. 2위가 자동차로 나왔고 3위가 2차전지로 나왔는데 저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이런 순위로 보긴 했는데, 막상 증권사에서는 뭘 좋게 봤냐면 1위를 2차전지로 봤더라고요. 그리고 공동 2위가 뭐였냐면, 자, 여기 표에 보시면, 자, 총 8개 증권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8개가 제일 많다라는 거죠. 8개가 2차전지, 그 다음에 6개가 자동차, 은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요거 3개였어요. 자동차, 반도체, 은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5개로 공통적으로 본 게 인터넷 게임 엔터, 정유화학, 음식료였어요. 아, 요렇게 좋게 봤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위는 공동 2위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은행이었고요. 3위는 누구였다? 3위는 인터넷 게임 엔터, 정유화학, 음식료. 음식료랑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정유화학이었어요. 요런 순으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본 업종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전망이 잡혀 있었느냐를 한번 자세하게 파고들어 볼게요. 제가요, 차후 강의에서는 또 각 업종별 상세한 강의를 따로 해드릴 거니까 오늘은 그냥 큰 그림, 전반적인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방향이 지금 잡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이제 산업별 중요한 종목군, 그 다음에 좀 상세한 투자 포인트 이런 부분들은 차후 강의를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드리겠다 얘기 드립니다. 자, 리포트를 볼 건데 산업별 증권사 리포트는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깔끔하게 나온 게 크게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서 22년 전망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신한에서 나온 2022년 산업 전망, 세 번째는 유안타에서 나온 2022년 산업 전망. 요거 3개가 그래도 제일 좋았어요. 깔끔했고. 그 다음에는 뭐 대신 내지는 부국, 요 정도가 좀 괜찮았다. 참고하실 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NH 쪽에서는 또 어떠한 정리를 또 해놨냐면, 요렇게 또 정리를 했어요. 각 산업별로 디테일한 좀 전망을 내세웠는데, 봅시다. 자, 첫 번째,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어떠한 전망을 내세웠느냐? 반도체 봅시다. 자, 산업 반도체죠. 상반기에는 별로 안 좋겠지만 하반기에는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냈습니다. 근데 어떠한 또 전망을 냈느냐? 자, 요거는 엑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NH투자증권의 반도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뷰. 메모리 반도체 다운 사이클은 최근 10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대부분 반영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 업황에 6개월가량 선행하는 속성을 감안했을 때는 현 시점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게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이에요? 즉, 많이 빠졌다. 기존 사이클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년 하반기에는 디램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펀더멘탈이 좋을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H에서는 반도체를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전망은 뭐로 내세웠냐면, 코로나 반사 수혜를 보았던 PC 수요가 어떻게 올해 3분기를 고점으로 둔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올해 4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수급 둔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수요가 양호했던 데이터 센터도 낮아진 피크 가동률과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 성장률이 감소를 하고 있다. 마지막,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과 삼성전자 폴더블 폰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수요가 부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도체 이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전망을 바라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내에 디램 값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부정적인 뷰는 아무래도 수요 자체가 고점을 찍고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뷰는 뭐예요? 근데 사실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신증권에서 반도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봅시다. 대신증권 긍정적인 뷰는요, 2022년 코로나 회복으로 스마트폰 수요 개선과 클라우드 기업의 데이터 센터 서버 투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자,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클라우드 기업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반도체 그 다음에 긍정적인 뷰는 디램, 메모리 반도체 다운 사이클 주기는 짧게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디램 반도체 가격 하락률이 축소가 되고 업사이클 진입을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부정적인 뷰는요, 디램 메모리 반도체 공급 3사는 2022년 디램 설비 투자를 보수적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3사 합산 디램 신규 설비 투자액이 사실 연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뿐만 아니라 디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내년 연간 내내 하락을 예상한다. 하락률의 저점은 내년 1분기 정도로 예상을 한다. 2분기부터 축소를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또 정리를 해봤을 때는 어디? 자, 아까도 봤다시피 대신증권에서 나온 것들을 정리를 해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회복으로 인해서 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을 기대를 함이 있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부국증권. 자, 부국증권에서 반도체를 또 어떻게 전망을 했을까요? 긍정적인 뷰. 메모리 다운 사이클은 주가 하락의 대부분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내년 DDR5 보급 확대와 재고 확충 수요로 의한 펀더멘털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뷰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인데 올해 상반기부터 점진적인 완화가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거. 오케이. 그냥 어느 정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하고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다시 할게요. 그 다음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 좀 긍정적인 뷰. 올해 4분기 중 중국 전력 제한에 의한 IoT 공급망 차질이 마무리되고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메모리 업황은 내년 2분기 중에 반등에 성공할 전망이다. 그 다음에 주가가 실적을 2개 분기 선행하기 때문에 뒤늦은 실적 컨센서스 급락이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업황 조정을 인정한 생산업체들은 캐펙스 대응 전략을 보수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부정적인 뷰는 올해 2분기 빈메모리 팹 정전이 났고 3분기 베트남, 말레이시아 코로나 확산, 그 다음에 중국 전력 제한 이슈가 IT 공급망을 훼손시킨 이유로 메모리 재고 소화가 내년 2분기까지는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요거 이제 어디증권 이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반도체를 바라봤을 때 아무래도 이 공급난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한 내년 2분기부터는 확실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안타에서는 긍정적인 뷰. 자, 내년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 내에 12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해소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뷰는 반면에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다음 하이투자증권 긍정적인 뷰. 자, 중국의 요 지수가 곧 사이클의 저점에 도달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유동성 억제 정책이 완화되고 중국 IT 수요 증감률이 개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 내년 1분기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인대를 전후하여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경기부양책 실시가 되면은 항상 중국의 IT 수요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자, 한번 정리를 하나씩 해볼까요? 일단은 반도체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이제 긍정적인 뷰는 뭐예요? 첫 번째 일단은 빠질 만큼 빠졌다. 특히 이제 D램 가격이. 그리고 이게 이제 한 2분기부터는 확실히 좀 상승할 전망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난 이슈가 21년 지금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게 이제 중국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중국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거에 따른 수혜가 반도체도 나올 수가 있다. 과거에도 가장 큰 수혜가 반도체 쪽, IT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 부정적인 전망은 뭐였죠? 부정적인 전망. 자, 내년에도 이제 D램 가격의 반등세가 나올지는 좀 불투명하다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하자면은 이제 코로나 완화로 서버 그 다음에 메모리 관련 투자 확대 움직임을 좀 기대한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가 되시죠? 조금씩. 그 다음에 부정적인 뷰, 하이투자증권의 반도체 부정적인 뷰는 주요 국가의 9월 IT 수요 연간 중감률이 반등을 했으나 아직은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건 알겠지만 추세가 그래도
바뀔 때 들어가야지 지금 추세가 꺾이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현대차에서 바라본 반도체는요. 긍정적인 전망. 내년 상반기는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업황 둔화가 우려가 존재하지만 하반기 업황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근거는 내년 하반기 인텔의 차세대 CPU 엘더레이크를 비롯한 제품에 DDR5의 적용이 확대된 동시에 메타버스, 게이밍 클라우드 등이 신규 수요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 결과 내년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치를 분석을 했을 때 올해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딱 정리를 해보면 정리 땅땅. 반도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애매하지만 상반기까지는 애매하나 하반기부터는 좀 반등세를 기대해 볼 만하겠다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 긍정적인 뷰가 아무래도 DDR5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DDR5 전환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정도 얘기를 하면 되겠죠. 요 정도 이제 반도체 볼 건데, 자, 각 증권사별로 요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아까도 봤다시피 NH에서는 상반기는 별로 좋진 않겠지만 하반기 햇빛이 쨍쨍 쬐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 1분기까지는 그래도 좋진 않겠지만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을 하면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반반 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반도체 업황이 내년 하반기에 좋아질 것을 미리 주가는 상반기부터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반도체를 공략해볼 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더하자면은 반도체 하반기 좀 긍정적인 업황을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종 뭘 볼 거냐면 자동차 볼게요. 자동차 부품 쪽 볼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동차 부품 쪽은요. 자, 또 정리한 자료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H투자증권 긍정적인 뷰 뭐라고 하여 코로나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구조가 개선되고 수요가 회복되면서 대부분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동반 개선되고 있다. 그 다음 이에 생산 정상화 과정에서 내년부터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장기 리딩 메이커 그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부정적인 뷰는 사업구조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고 21년 올해 가장 큰 생산 차질 요인이었던 반도체 수급 이슈, 글로벌 물류 대란 등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 긍정적인 뷰 뭐예요? 아하, 이 자체적인 자체 구조 조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부정적인 이슈는 자 요런 이제 구조 조정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좀 어려울 듯하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이제 반도체 수급난과 그다음에 어떤 이슈 글로벌 물류 대란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신증권은 패스하고요. 세 번째 자 자동차 부품 부국증권에서 나온 전망인데 이 긍정적인 뷰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 다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인센티브 증가 및 충전 인프라 투자 확대로 고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긍정적인 뷰는 뭐예요? 역시 부정적인 것이 슬슬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전망을 보는 거죠. 이 공급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긍정적인 뷰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의 가동률 상승 뉴스가 전해지면서 반도체 부족 우려의 정점은 통과하고 있지 않나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국내 완성차인 현대 기아는 연초 보수적인 도매 판매 목표를 달성하며 선방을 했다.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는 지금 보수적인 도매 판매 목표를 달성하며 선방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파운드리 업체들의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캐파 증산이 올해 1분기 중 시작된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중에 초기 물량이 출해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기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파운드리 업체의 캐파 증산 움직임이 올해 1분기에 나왔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슬슬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1분기부터는 가동이 되면서 이 증설했던 물량이 가동이 되면서 슬슬 반도체 공급난이 점차 해소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뷰는 2020년 말부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21년 하반기 동남아 코로나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장기화가 되었고, 자동차 산업은 업황의 핵심 변수가 반도체 재고에 휘둘리는 기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다. 결국은 반도체는 종합을 하면은 과연 이 자동차 쪽은 이 반도체 공급난이 언제가 해소가 될까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유한타 긍정적인 뷰, 공급 확대가 수요 확대로 즉각적인 전환이 가능한 시장 환경이다. 그다음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판매 단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부정적인 것은 판매 단가 상승과 인센티브 하락 등은 수요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따른 생산 차질 역시 영향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뷰는 뭐냐면 수요가 공급을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있어야 팔죠. 그죠? 그래, 너네가 많이 사줄 건 알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팔고 싶은데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못 팔잖아. 너네가 아무리 사고 싶어 하면 뭐하냐. 우리가 팔 수 있는 물량이 없는데. 그럼 돈을 못 벌지 않느냐. 아무리 가격 인상 높이면 뭐하냐. 판매량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해소가 돼야 탄력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도 충분히 올라가 줄 수가 있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해운 운송 쪽도 슬슬 좀 완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 파운드리에 대한 증설이 과거 진행이 됐었던 게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공급난 해소가 점차 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도 동일 업종의 다른 기업들에 대비 싸다,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양호함과 동시에 동일 업종 타 기업들 대비 지금 저평가다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그 다음 하나금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긍정적인 뷰, 자동차 시장의 회복과 이연 수요에 기반한 모델 사이클의 연장으로 내년 이익 증가세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전체 시장 내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각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과 업체들의 전기차 모델들 출시 등이 지금 내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슈 마찬가지, 반도체 공급난 이슈입니다. 그 다음 현대차 증권, 긍정적인 뷰, 22년 자동차 볼륨이 전년 대비 약 5.7% 성장을 해서 매출이 가격 상승에 힘입어 7% 정도 성장할 전망이고, 차량용 이 반도체 이슈로 생산 지연이 지속되자 미국 중고차 가격이 크게 상승해 견조한 자동차 수요를 반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정적인 면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주요 생산지에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며 점진적으로 완화되나 모습을 달리하여 지속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 똑같은 말 합니다. 부정적인 뷰는 뭐예요? 역시나 반도체 수급난, 요거 공급난 문제가 언제 해소될까? 해소가 돼야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 요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급난에 계속해서 민감하게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별 날씨 볼게요. 자동차 NH 쪽에서는요, 자동차 부품 쪽은 상반기도 좋고 하반기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반도체 수급 차질 완화 등 글로벌 생산 안정성 확보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사업 지배구조 재편이 되니까 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한에서는 자동차 뭐라고 하느냐? 자, 내년 1, 2분기 봤을 때 그래도 주가가 회복 내지는 호황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공급난 이슈가 워낙 길어졌고 그동안에 주가가 계속 저평가 구간에서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 더 빠지기보다는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완화가 되면서 좀 회복될 흐름이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볼까요?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모든 8개 증권사가 다 좋게 본 2차 전지, 과연 뭐 때문에 좋게 봤는지 긍정적인 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NH투자증권. 자, 올해 주요 완성차 업체 발주 금액은 196조 원으로 추정되고 내년에는 최소 100조 원 이상의 발주가 예상이 된다. 절대 규모 자체는 감소가 하지만 내년에도 국내 셀 소재 업체들의 증설이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윤곽이 드러날 테슬라양 소재 공급업체의 개별적인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및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부정적인 뷰는 내년에도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에 따른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나 올해만큼의 공격적인 상승은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생산 차질과 같은 일시적인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정리를 좀 할게요. 2차 전지 긍정적인 뷰. 자,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전체 매출 금액이 좀 성장할 전망이다.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인 어느 업체, 국내 셀 소재 업체, 대표적인 셀 소재 업체의 증설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전망은 뭐예요? 자, 이 상승률이 올해만큼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상승폭을 올해만큼 기대를 하기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부국증권 긍정적인 뷰, 양극재 업체 중심의 소재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 전기차 침투율에 연동된 실적 전망치 및 주가 상관관계가 강화가 되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및 침투율이 가속화된다. 왜?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적 수익 때문에. 최근에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전체 자동차를 전면 전기차로 교체를 해라 라는 식으로 좀 강하게 내걸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정책에 좀 힘을 받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뷰, 국내 소재 업체들의 전체 점유율 확대 추이를 고려할 때 양극 소재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좀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자, 신한에서는요, 긍정적인 뷰, 국내 2차전지 산업은 셀 업체들의 현지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대응을 가속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럽, 미국 양대 시장에서 안착할 전망이고 그 다음에 내년은 유럽계 전통 OEM들의 전동차 차량 공급 확대가 본격화할 시점이고 유럽 내 2차전지 쇼티지는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자, 부정적인 뷰, 중국 전기차 산업은 급성장하며 올해 전기차 판매량을 24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국 시장 내 영향력이 적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정리를 하면 아무래도 자, 내년에 어떤 차량, 전동화 차량, 유럽의 전통 차량 업체들이 업체들의 전동화 차량 보급률이 늘어날 것이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공급
공급이 본격화되는 것. 근데 중국발 점유율이 좀 낮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 유안타에서 긍정적인 뷰는 전기차 시장 전망치 상위 가능성 높다. 피업체가 시가총액 키 맞추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세부 업종을 주목을 해라. 전해액 업종이 대표적이다. 다른 애들은 많이 올랐는데 비교적 2차전지 내에서도 잘 많이 안 오른 거는 전해액 쪽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전해액 쪽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부정적인 이슈는 현재 2차전지 업종 주가는 2023년 예상 실적 수준이 PR 31배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미 조금 비싸다라는 거예요. 이미 좀 비싸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본격적인 직접 생산이 가능한 시점이 26년 정도부터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 하이투자증권 긍정적인 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리쇼어링 중국 견제 정책이 우리나라 K배터리 산업의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이고 배터리 셀 대비 소재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 우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어느 부분? 셀보다는 소재 업체를 좀 주목을 해보라 얘기를 합니다. 셀보다는 소재 업체. 그 다음 각국 탄소 중립 선언에 따른 4대 핵심 소재 시장 확대해야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 부정적인 뷰는 단기적으로는 LFP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기에 기존 업체들이 좀 부정적일 수 있다. 과거 내연기관 산업에서 구매 협상력이 높았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원가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셀의 가격 인하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서의 가격 다운이 좀 나올 수 있다. 반면 핵심 소재 업체들은 타이트한 수급 상황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 중이다. 그렇기에 소재 업체들이 아무래도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 업체. 그러니까 2차전지에서는 많은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좋게 보는 게 소재 업체였어요. 소재 업체. 왜냐면 여러분 2차전지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기존에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든 업체들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완성차 업체에서 야, 너네 배터리 그렇게 자꾸 비싸게 팔 거야? 야, 전기차 가격이 너네 때문에 자꾸 올라가잖아. 안 그래도 지금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2차전지가 차지하는 금액의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는데 너네 언제까지 이렇게 비싸게 팔 거야? 우리가 너네한테 계속해서 의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야,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배터리 만들게.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체 배터리를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물론 당장에 진행이 되긴 어렵겠지만 점점 지금 2차전지의 밸류에이션을 바라봤을 때 향후 5년, 10년 정도의 매출 성장 전망치를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기존의 2차전지 업체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보다 빨리 양산을 시작한다면 그만큼 공급 물량을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에 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결국 이 2차전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배터리 셀이라든지 소재, 이런 쪽, 전해액, 이런 쪽을 이제 바라보셔야 되는 건데 왜? 이런 쪽은 아예 다 내재화를 하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자재가 될 만한 대표적인 소재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기존에는 수요가 계속해서 공급을 초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찍어내면 낼수록 이제 판매가 되던 상황에 요 공급 물량만 늘려주면 충분히 수요는 맞춰질 것인데 공급 물량을 기존의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들까지 공급 물량을 늘린다라고 봤을 때는 전반적인 배터리의 생산량이 늘어졌을 때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까요? 결국에는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셀이라든지 소재 이런 애들이 좀 수혜를 받겠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런 소재 업체들이 내년에도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전해액 쪽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거, 중국의 자원무기화가 리스크 상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원자재 조달력이 시장 입지를 결정할 것이다. 중국 대비 수익성 낮은 국내 셀 메이커들이 아무래도 좀 밀려나지 않을까. 자, 이 셀 업체들은 저가 물량에 중국에는 조금 밀려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기에 웬만하면은 소재 쪽을 건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증설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가동률 상승으로 해소하는 것이 수익성 개선의 과제인데, 자, 이 부분은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거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2차전지 섹터는 내년에도 매출액의 성장 전망치가 좋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생산을 우선시하면서 당분간 2차전지 업종의 매출 증가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별 이제 보시면 2차전지는 NH에서 나온 게 상반기에도 좋고 하반기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성차 생산 회복에 따른 2차전지 수요 회복, 그 다음에 주요 OEM 차세대 플랫폼 배터리 발주가 나올 것이고, 테슬라 배터리 자체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국내 소재 업체의 직납 여부가 중요해졌다.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도 본격화가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 자, 신한에서는 2차전지 어떻게 보냐. 자, 1, 2분기 보시면 회복 내지 호황, 주가가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뭐였습니까?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세가 더 가파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성장세를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세를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셀 업체는 중국발 리스크가 있기에 가급적 소재 업체를 주목을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전해액 관련주도 한번 주목을 해보라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요 정도. 오케이. 자,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자동차 부품, 세 번째 2차전지를 바라봤는데, 요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반도체,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는 D램 가격이 정말 중요한데, D램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다? 최근에 하반기 들어와서 꺾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꺾이고 있다. 상반기에는 D램 가격 상승으로 인한 반도체 호황기가 나왔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D램 가격이 꺾이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낸드도 마찬가지. 낸드도 상반기엔 좋았지만 하반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요거다라는 거예요. 가격 전망이 올해 4분기 내지 내년 1분기 정도의 바닥을 좀 찍고 2분기부터는 점차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아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미리 선반영한다고 본다면 내년 1, 2분기 때부터 반도체의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D램 가격의 어느 정도 과거 흐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흐름을 제외한다면 D램 가격의 평균 저점 라인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오케이. 이해되죠? 그 다음. 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아무래도 8개 증권사가 다 공통적으로 좋게 본 업종인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테슬라 배터리 소재를 발주한다, 이제. 자, 내년 중순부터 미국 공장에서 원통형 배터리 자체 생산을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자, 봅시다. 내년 중 미국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고 베를린 공장 배터리 생산 승인과 함께 테슬라양 소재 공급 업체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당 소재 업체는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독보적인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및 주가 상승을 예상을 한다. 테슬라가 이제 내년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예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하는 2차전지 소재 업체가 내년부터 실적이 빵빵빵빵 뛸 수 있을 만한 전망이 잡히고 있구나. 그 기업이 내년에 윤곽이 잡히면 그런 기업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테슬라 내재화 생산을 위해 필요한 소재는 대표적으로 양극재, 분리막, 그다음에 음극재 전해액, 동박 정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 자, 올해 2차전지 산업은 역시나 소재 업체들의 약진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들은 부진한데 반해 소재 업체들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주가 랠리로 계속해서 나와줬는데요. 대표적인 업체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일진머티리얼즈 이런 애들의 주가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했었다. 근데 내년에도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테슬라와의 관계도가 있다라고 부각이 된다면 그 업체 위 중심으로 수급이 좀 쫙 쏠릴 가능성이 좀 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셀 3사의 주가는 완전 바닥을 기는 데 비해서 주요 소재 기업들은 이렇게 또 강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딱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년에도 셀은 슬슬 돌아서지 않을까. 셀은 슬슬 돌아서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중국향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셀을 싸다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싼 건 차라리 전액 쪽을 공략을 하시고 소재 쪽을 차라리 그냥 더 주목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신소재 요 네 개 정도 업체를 한번 가쉽게 보고 있다가 테슬라양 재료가 좀 나오는 것 같으면 그런 종목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전기차 침투율 자체도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 2차전지 내년에도 흐름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전반적인 셀 및 주요 소재 업체 밸류체인을 따져봤을 때 자, 누가 좀 좋을 것 같냐, 비교적 좀 싼 애는 누가 있느냐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딱 한번 한눈에 바라봤을 때 소재 업체 중에 좀 싸다 싶은 업체가 뭐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봤을 때 비교적 PER이 상대적으로 낮고 PBR도 상대적으로 낮은 애들 누가 있을까요? 쫙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비교적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싸네. 물론 다 비싸긴 하지만 자, 보면은 소재 중에서는 그나마 물론 다 어느 정도는 지금 고평가되어 있긴 한데 그나마 지금 에코프로비엠 아니면 LNF 정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천보, 후성, 솔브레인 요 정도가 비교적 좀 저평가되어 있다. 아무래도 아까 봤다시피 전해액 쪽이 좀 저평가되어 있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셀 업체들은 보지 말고요. 셀 업체들 보지 말고 웬만하면은 소재 내지는 전액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게 실리콘 첨가제 비중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업체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또 제가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요 완성차와 2차전지 협력 업체 구조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건 테슬라예요. 테슬라.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CATL 이렇게 파트너를 맺고 있는데 향후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인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무래도 기존 업체들 대비를 했을 때는 국내 업체들이 좀 많이 빠지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거 중국 쪽에 좀 밀릴 수 있겠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셀 업체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소재나 아까 봤던 뭐 전액 이런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낫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어떤 업종을 볼까요? 은행 보겠습니다. 은행. 자, 은행도 아까도 봤다시피 공통적으로 증권사들이 좋게 본 2위에 속한 업종입니다. 은행. 자, 은행 첫 번째 NH투자증권 긍정적인 뷰. 내년 은행계 금융지주들은 올해 기록했던 사상 최대 이익을 다시 한번 경신할 전망이다. 그 다음
기준금리 인상 및 시장금리 상승을 바탕으로 순이자 마진 개선이 예상이 되며 가계대출은 증가율이 소폭 낮아지겠지만 기업대출은 견고한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실적 밸류에이션 배당 모두 좋고 핵심 매크로 변수인 금리도 상승하고 있어 어떤 종목이든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통적인 긍정적인 거 뭐예요?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다시피 실적, 그 다음에 밸류,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모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부정적인 뷰. 자, 작년에 가계 부채 증가율이 코로나 대응에 따른 금리 인하 및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급격하게 확대가 됐고요.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전세자금 및 정책 모기지 관련 대출, 은행 규제 풍선 효과로 인한 제2금융권 대출이 주도를 하고 있다. 대손 비용 부담이 일부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 하지만 자산 건전성이 우량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거다. 두 번째, 어떤 증권사, 대신증권. 자, 긍정적인 뷰, 금리 상승 추세에 힘입어 은행 산업은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자, 올해 11월 금리 인상이 이육됐고 내년에도 한 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또다시 사상 최대 이익을 갱신할 전망이고, 이익의 증가는 순이자 이익 증가 및 대손 비용 감소에 기인을 하고 비이자 이익은 회사별 차별화가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거는요. 원화대출은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상장 둔화를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실적 핵심은 대손비용, 그 다음에 코로나 지원 여신 관련 이자의 대출에 대해 적립한 충당금이 내년에 환입될 개연성도 존재를 한다. 그 다음 부국증권. 자, 은행. 긍정적인 전망, 금리 인상, 순이자 이익 증가 및 대손 비용 감소로 호실적 전망. 부정적인 전망, 내년 실적과 대손 비용의 상관관계 변수 주시 요망.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이 투자 볼까요? 올해 이어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이 돼서 아무래도 은행이 좀 긍정적인 뷰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가계대출이 준수한데 기업대출 성장률이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다. 왜? 내년에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들이 좀 나와줄 것 같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가계대출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될 시 내년 기업들의 투자 목적으로 인한 대출이 좀 증가할 전망이다. 그렇기에 은행의 이자 수익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그 다음, 자, 부정적인 전망은 아무래도 대출액이 너무 많아서 이에 따른 풍선 효과가 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현재 자산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전망은 대출의 풍선 효과인데 이 부분은 탄탄한 자산으로 커버되고 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금투. 금리 상승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높다. 싸다라는 거죠. 여전히 싸다. 밸류가 좋다. 그리고 경기 피크아웃 우려에도 금리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며 내년에도 상당폭 증액이 기대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해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오케이.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정리를 하자면 은행주는 아무래도 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에 따른 대표 수혜 산업이 바로 은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싸고 실적 탄탄하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주라는 또 장점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음식료를 볼 건데요. 음식료. 사실 아까도 봤다시피 공통적으로 좋게 본 건 음식료랑 인터넷 게임이랑 정유화학 요거 세 개가 있긴 해요. 근데
인터넷 게임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좀 내년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기존에도 워낙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정유화학은 아무래도 경기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웬만한 패스를 하고 음식료를 좀 볼게요. 보기 전에 은행에 대한 그 증권사별 날씨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 어딨냐? 자, 상반기에 좋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살짝 흐릴 수 있다. 왜냐면 금리 인상이 미리 상반기에 선반영돼서 주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신한에서의 은행은 자, 내년에 1, 2분기 상반기 다 호황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잡혀 있습니다. 신한에서는. 자, 은행 되게 좋게 보고 있네. 그 다음 자, 다시 음식료로 넘어올게요. 음식료 긍정적인 뷰, 그 다음에 부정적인 뷰, 그 다음에 정리. 첫 번째 NH투자증권 뭐라고 합니까? 장점 긍정적인 뷰. 음식료 업체들은 내부 구조조정 및 가격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캐파 확충하면서 신사업 진출 모색 등을 통해 펀더멘탈과 체질을 개선을 했고, 내년부터 그 성과들이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 네, 곡물가 상승 구간에 따라 판매가 인상에 성공한 음식료 업체들이 이익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겠다. 자, 핵심 음식료 업체들이 해외에 생산 공장을 증설해서 추가적으로 커버리지와 채널 확장하며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정적인 것은 음식료는 전통 산업이기 때문에 해외 성장 없이는 구조적인 성장이 제한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해외 성장성이 꼭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긍정적인 거 일단은 구조조정과 그 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투자, 증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내년 이익에 반영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제 음식료 판매가 인상을 올해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이익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 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것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뷰는 뭐다? 아무래도 내수 매출에는 성장성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해외에 대한 성장률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증권사냐? 부국증권입니다. 부국증권 긍정적인 뷰.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외식업 경기에 가파른 반등을 기대를 하고 곡물가 하향 안정화로 음식료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과거에 이제 음식료 관련해서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뭐였냐면 사실 음식료 내가 뭐 일상 먹는 라면이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등등등등 뭐 쌀이라든지 등등등등 육류라든지 이런 가격을 사실 한번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음식료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 필수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이 엄청 크기 때문에 쉽게 올리기 어려워요. 근데 그만큼 한번 올리면 다시 또 다운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의 상승 흐름에 따라서 이게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좀 정체됐다가 한 4, 5년 주기로 한 번씩 좀 올리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게 음식료 쪽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가 상승이 워낙 가파르게 나왔었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원자재인 곡물 가격이 단기간 급등을 하니까 이게 도저히 음식료 판매가를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상을 해야 나한테도 마진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올렸어요. 힘겹게 뭐 라면값 등등등등 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 곡물가가 다시 진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격을 판매가를 올렸는데 기업 입장에서 이 원자재 값이 올라오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만큼 내가 영업이익으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게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던 곡물가의 진정으로 내년부터 내년 이익의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것은요, 코로나가 만약에 장기화가 되고 중국의 성장이 둔화가 된다면 시장 회복이 좀 불확실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어디냐? 유한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식당 등의 유흥시장의 소비자 트래픽 확보로 수요 급증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4분기부터 지속된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모멘텀이 내년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부정적인 것은요, 주요 곡물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등을 했고 그 외 다양한 부대 비용 또한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업들의 손익은 악화 추세인데 내년에도 외부 변수가 존재한다. 자, 아까 이제 긍정적인 뷰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위드 코로나 수혜로 인해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코로나의 장기화가 된다면 부정적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 다음 정리를 하자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는 게 아닌 위드 코로나로 향해 갔을 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플러스 기존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판매가를 인상을 했는데 최근 곡물가 이제 안정세로 인해 내년 이익의 성장 전망을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쪽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탑5 업종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음식료. 자, ANH에서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냐? 상반기에 맑음, 하반기에 약간 흐림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에 가격 인상했던 것이 내년 상반기에 이익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신한에서는 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느냐? 음식료. 자, 내년 1분기에 회복을 하고 2분기에는 조금 불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음식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요 일정이 하나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 키움증권에서 정리한 표인데요. 내년 주 일정, 상반기 기준 일정 한번 요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 일정도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을 앞둔 상황에 여러분들이 미리 좀 준비하시라라는 차원으로 각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뽑은 유망업종 탑5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8개 증권사를 알아봤고 8개 모두 좋게 본 업종은 2차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이제 두 번째로 좋게 본 업종은 뭐였죠? 반도체랑 자동차랑 은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게 본 업종은 음식료랑 인터넷 게임이랑 정유화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좋게 본 거는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쪽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냐 싶고요. 이 각 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상세한 강의는 제가 또 차후에 차근차근 또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이 강의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일단 가장 좋게 본 2차전지의 포인트는 뭐였었냐면, 일단 전반적으로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매출이 좀 성장할 전망이다 라는 부분이었고, 특히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정책의 힘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 또한 셀 소재 업체의 증설이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세를 계속해서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다. 아직까지도 공급이 수요를 좀 못 따라가는 상황이기에. 근데 그럼 어떤 업체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 그래도 봤을 때 셀 쪽은 중국 쪽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소재 쪽이 좀 좋지 않겠냐. 소재 쪽이 이미 지금 성장세도 빠르긴 하지만 내년에도 좀 좋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분야는 전해액 쪽이 좀 있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에는 테슬라의 내재화 이슈가 또 부각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공급하는 소재 및 전해액 업체는 누가 될 것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포커싱을 맞춰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반도체
반도체는 이제 뭐였어요? 지금 디램 가격이 빠지곤 있지만 어느 정도 역사적인 저점 라인에 조금 거의 다 왔다. 그렇기에 슬슬 내년 상반기부터 좀 턴하지 않을까. 턴한다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인 좀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올림픽 시즌을 앞두고 중국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과거에서도 IT 쪽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기에 내년 상반기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또한 DDR5 전환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의 움직임을 기대해보자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공급난 이슈가 악재로 자리 잡으면서 주가를 계속 올라갈 만하면 발목을 붙잡고 올라갈 만하면 발목을 붙잡았는데 하방은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지탱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슬슬 서서히 이 공급난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에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내년에는 좀 좋은 움직임들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 거고, 다만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부터 실적 개선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을 주목을 해보셔라. 대표적으로는 국내 업체에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었는데, 은행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시작된 금리 인상 움직임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 수혜를 볼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은행이어서 아무래도 많은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좋게 봤다. 다만 대출의 풍선 효과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 분야는 기존에 벌어놨었던 탄탄한 자산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크진 않고, 오히려 실적 플러스 저평가 매력, 거기에 친주주 정책으로 인한 배당까지 이 3박자가 고루 갖춰진 게 은행 쪽이 좀 대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료를 바라봤을 때 제가 이제 음식료에 대해서 기존에 강의를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식품가가 인상이 되면은 그게 다운이 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식품가 인상은 결국 식료품, 음식료 관련주의 주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음식료 식품가에 대한 인상의 원인이 됐었던 곡물가의 단기적인 급등이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이격도에 따른 실적 개선 움직임이 내년부터 좀 더 가시화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잡혀 있고요. 게다가 올해 구조조정과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또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음식료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다만 위드 코로나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된다면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을 해보자. 특히 아무래도 내수 매출에는 성장성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좀 매출 비중이 좀 탄탄한 성장세가 좀 유망해 보이는 업체들 위주로 한번 바라보자 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뭐였습니까?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뽑은 2022년 유망 업종 탑5는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은행, 음식료 요 정도로 좀 꼽아볼 수 있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또 자체적으로 공부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자체적으로 좋게 보는 내년 유망 업종 탑5는 또 무엇인지 또 차후 강의를 통해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년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올해 꽉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내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영상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콕콕콕 딱딱딱딱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에 활용했던 엑셀 파일은요, 제가 또 잘 이쁘게 정리해서요, 카페, 부자TV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자체 또 복습하시고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다음에 봬요. 뿅.